인자 딱 일주일 뒤가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명절 때 마음은 즐겁지만 또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데 뭐 급체를 한다거나 벌초 가서 벌에 쏘이거나 또 뱀에 물리거나 뭐 그런 일도 생기고 요리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손을 베이거나 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명절 연휴 지내다 보면 뭐 정말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 특히나 이번 명절은 굉장히 좀 길어가지고 말이죠. 그 명절 연휴에 특히 어떤 환자들이 응급의료센터를 많이 찾습니까? 대표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환자는 화상 환자입니다. 화상. 연휴가 화상. 연휴 때 워낙 이제 조리를 많이 하고 이제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는 분이 많은데요. 일평균 한 300여 명이 응급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평균 100여 명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가 되고요. 이럴 때 화상하여튼 제일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일단 화상 딱 발생하면 물론 병원 가야 되겠지만 응급처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화상을 정도에 따라서 1, 2, 3도로 나누는데요. 일단 상처가 빨갛고 화끈거리는 가벼운 1도 화상은 흐르는 찬물로 상처를 충분히 식혀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옷 위에 만약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무리하게 옷을 벗기지 말자. 옷을 벗길 때 이게 살까지 같이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충분히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중요하고요. 통증이 완화되면 깨끗한 거즈나 반창고 등으로 덮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물집이 잡힌 2도 화상은 물집을 터뜨리면 흉터가 남고 감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터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을 가야 되고 가장 심한 3도 화상은 하얗거나 검게 변해서 만져도 아픈 게 못 느끼는 정도인데요. 이때는 무조건 빨리 병원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화기 뺀다고 해가지고 이제 찬물로 이렇게 계속 대고 참 오랫동안 그 화기를 빼주는 것도 있지만 급한 마음에 뭐 얼음찜질한다거나 그리고 뭐 있던 뭐 소주를 붓는다거나 이러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맞습니다. 시골에서는 아직도 된장을 바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옛날에는 이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사실 된장이나 소주 같이 급성으로 온도를 낮추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흐르는 찬물에 10분 이상 이렇게 흐르게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요. 특히 무분별하게 연고, 화상에 바르는 연고도 이게 너무 필요 없이 바를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상처가 달라붙어서 실제 응급실에서 치료할 때 더욱더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집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물로 하고 거즈나 가볍게 상처를 덮는 형태로 병원을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화상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 음식 근처에 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커피포트, 뭐 전기 프라이팬 할 때 특히 중요하지만 우리 전기밥솥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이 화상하고 화상 사고의 70%가 집안에서 이루어지고요. 특히 이제 전기밥솥이 김이 빠져나올 때 이 기차 소리 같은 게 나지 않습니까? 전기가 나옵니다. 이러면서 하면서 노는 이런 소리에 애들은 호기심이 생겨서 손을 갖다 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놓는 김 빠져나오는 온도에 섭씨 100도입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연약한 아이의 손과 관절과 뼈는 손상을 받기 때문에 심지어는 짧은 스침에도 평생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기밥솥은 어른이 닿는 아이들이 손이 닿지 않는 아주 높은 곳에 이렇게 놔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화상하면은 어디 탕국 끓일 때 그런 거나 애기들 조심시켰지. 전기밥솥에서 나오는 그 김, 그거 뜸들 때 막 촉촉촉 나오는데 맞죠. 거기에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화상을 입는군요.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화상을 입게 되면 아이들은 5번에서 10번 이상의 이 관절을 피하는 수술하는 정말로 평생 잊지 못하는 정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명절 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이게 미리 조심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가면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통 이 전기밥솥이 낮은 곳에 설치된 곳입니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싱크대 구조상 이게 낮은 곳에 전기밥솥을 놔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특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명절 때 보니까 이제 부엌에서 칼 쓰는 일도 많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베는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또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날카로운 칼이나 만약 낫같이 날카로운 물질을 찌르면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끗한 수건으로 충분히 압박해서 지혈하는 게 중요한데요.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서 꽉 눌러서 지혈하되 만약에 20분 이상 충분히 누르는데도 지혈이 되지 않으면 동맥을 다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지혈을 해도 이게 피가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이 이제 시골에서 낫 등 농기구에 다쳤을 경우에는 파상풍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상풍 예방접종을 꼭 맞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명절에 음식을 뭐 제대로 씹지 않거나 급하게 삼키다가 기도가 막히는 사고도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근 5년 동안 명절에 음식물에 인한 기도 폐쇄로 119에 이송하는 경우가 한 360건 됩니다. 그중에서 70여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아마 이 방송으로 좀 중요한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 음식이 만약에 목에 걸리면 기침을 유도해야 됩니다. 등을 치거나 해서 기침을 유도하는데 만약에 기도가 일부만 폐쇄된 경우에는 대부분 기침을 통해서 음식을 제거할 수 있는데 완전히 폐쇄됐다면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허벅지 위로 머리가 아래로 향하도록 이렇게 엎드려 놓은, 다시 말해서 거꾸로 이렇게 뒤로 등을 엎쳐서 뒤로 엎드려 눕게 하고 난 뒤에 손바닥의 밑부분으로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리는 등 압박하고, 그리고 앞쪽에 두 손가락으로 4cm 정도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를 있는 선을 강하게 누르는 가슴 압박을 함으로 해서 아기들의 그 기도는 충분히 이렇게 펼칠 수가 있고요. 네. 예. 성인의 경우에는 TV에서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하임리법이라고 뒤에서 감싸듯이 않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한 손은 주먹을 쥔 손을 감싼 뒤에 명치와 배꼽 중간 지점에 대고 훅 하고 위로 밀려 올리는 압박을 꽉 주는 거죠. 이게 하임리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으로 배의 압력을 높여서 기도에서 물건을 빼내는 막힌 것을 빼내는 방법을 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필요하시면 요즘 이렇게 그 노트북 같은 그런 곳에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면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네. 문제는 이 방송을 듣고 심폐소생법이나 하임리법을 어린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이걸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임의로 하지 마시고 어른들의 관찰하에 이런 것을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임리히법 할 때 이제 주먹을 쥐고 이렇게 감싸는군요. 주먹을. 그렇죠. 배를 감싸서 늘 그냥 뭐 앞에만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 명절 때 과식하는 경우에 이제 소화불량, 뭐 급체 이런 응급처치 방법도 알려주시죠. 소화불량과 급체는 명절 때 가장 많이 찾아오는 단골 손님인데요. 네. 평소 기름진 음식을 특히나 평소 식사보다 많이 먹을 때 우리가 복부팽만감, 윗배 통증, 속쓰림 같은 소화불량을 많이 겪게 됩니다. 지켜야 될 부분은 평소보다 너무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특히 이제 음식은 굽거나 튀기는 요리보다는 삶고 찌는 요리를 좀 먹고, 결정적으로 항상 저희가 평생 하게 되는 다이어트 그리고 이제 체중을 줄이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굽고 튀기는 식사를 조금씩은 이제는 명절 음식에서 조금은 버리고 조금 더 건강한 식사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산에 벌초하러 가가지고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리는 이런 사고도 있던데 이럴 때 응급 조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이제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향수 등 진한 화장품, 향기가 진한 화장품을 좀 자제하고 산으로 갈 때는 좀 긴 옷을 입어서 발다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만약에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일단 먼저 벌침을 빨리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흐르는 물이나 이런 곳에 충분히 씻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게 알레르기 반응, 다시 말해서 벌침에 의한 과도한 어떤 호흡의 가쁨이나 또는 이 심장 두근거림이 빨라지거나 등등등의
증상이 있으면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시사하기 때문에 예. 빨리 응급실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뱀에 물렸을 경우에는 물린 부위의 한 10cm 위를 폭 2cm 정도의 넓은 끈이나 천으로 손 하나가 통과할 정도의 세게로 강하게 묶은 상태에서 응급실을 가는데요. 이때 잘못된 상식은 피를 뽑는다고 해서 보통 상처를 해서 이제 본인 옆에 있는 분이 이 빨아서 독을 네네. 제거한다는 경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진짜 독이 있는 뱀에 물렸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피를 제거하는 분의 입안에 상처를 통해서 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뱀독이 들어가면 오히려 이 상처를 제거하려고 입으로 제거하는 분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명절 연휴 보내면서 이런저런 일로 병의원 찾아야 되는데 뭐 병의원 다 문 닫아가지고요. 이럴 때는 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14를 전화를 해서 114에서 죄송합니다. 119를 전화를 해서 예, 119. 119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쉽게 찾는 방법은 응급 의료 포탈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이젠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젠 or.kr이라는 응급의료 포탈 사이트를 검색하게 되면 이런 연휴에도 문을 여는 의원, 병원을 다 같이 찾을 수 있는 병원 사이트입니다. 예, 이 예. 사이트에서는 특히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그런 병의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 이 사이트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젠. 명절 연휴 때 영업하는 약국은 또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휴일 지킴이 약국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www.farm.114.or.kr인데요. 휴일 지킴이 약국입니다. 이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현재 있는 곳과 가까운 지역에 특정 날짜에 쉬는 약국과 열린 영업을 하는 약국의 정보를 잘 보여주고 이게 알아보기 쉽게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르신들도 이게 한번 사이트만 들어가면 쉽게 근처에 있는 문연 약국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열린 약국 같은 여러 가지 스마트 앱 어플도 있기 때문에 예, 예. 다양한 어플을 활용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19 전화하면 괜히 또 응급 환자들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응급 의료 포털 휴일 지킴이 약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명절 증후군 얘기 늘 나오잖아요. 예. 그 뭐 예방은 뭐 서로 하면 되는데 예방과 극복 방법 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명절 증후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명절 때 안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이게 어떤 경우는 가족이 만나서 좋기도 하지만 가족들이 만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말 갑자기 또 과도한 가사노동에 고생하는 분이 많습니다. 네. 명절 증후군 때는 명절 기간 동안 요즘에는 가사를 나눠서 하는 거 뭐 당연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벤트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집에서만 있지 말고 가족끼리 영화나 연극, 야외 산책, 뭐 필요하면 외식을 함으로 해서 좀 가사노동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끝나고 나면 서로 그 가족들끼리 조그마한 선물을 하면서 절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명절이 끝나고 병원을 찾게 되는 대표적인 질환이 있다 하던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의외로 장시간의 운전 그리고 과음 과식으로 인해서 항문 주위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그런 거 치질, 치열 뭐 이런 항문성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명절 때 또 지켜야 될 부분들은 정체된 도로에서 이제 차 안에서 화장실을 참을 때 이런 것도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이가 느껴지면 바로바로 중간중간에 화장실에 가셔서 이런 변이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충분히 쉬고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이런 질환을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운전하다 보면 나 휴게소 한 번도 안 쉬고 갈 거야. 근데 그러다가 명절 끝나고 나서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쉬엄쉬엄. 예, 그리고 이 고속도로도 지금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동하실 것 같아서 좌우지간 쉬엄쉬엄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명절 앞두고 당부 말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날마다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 한가위 추석은 곡식도 주소하고 마음이나 이게 소위 주머니도 두둑해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마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위에 혹시 소외된 분들이 없는지
명절 때 좀 더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분이 없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마음에 넉넉한 어떤 그런 그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는 이제 교수님 말씀 쭉 이제 정리해가지고 식구들 다 모이면 일도 이렇게 착착착착 나눠가지고 어느 누구도 명절 증후군에 안 걸리게 착착착 하고 그다음에 안전수칙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또 유튜브 보면서 이런 것도 공부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더 좋겠네. 예. 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나 오늘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전기밥솥. 예. 아이들 손 닿지 않는 곳에서 밥하시라. 이 말씀까지 남기면서 여기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예, 예. 근데 진짜 한거의 한 일주일 남았는데 이런 방송하니까 당장 금방 오는 것 같아요. 그래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내일부터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셔야 돼요. 동아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였습니다. 예, 지금 뭐 사실은